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네,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풍경들이 있죠. 이 장엄한 대자연과 또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어우러진 신나는 춤과 음악들. 이상우 아나운서는 아프리카의 어떤 모습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나요? 아무래도 아프리카 하면은 이 원초적 네. 느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드넓은 초원 위를 뛰어다니는 그 야생의 동물들. 그렇죠. 예. 너무 멋지죠. 저는 처음 그 아프리카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그 저희 KBS에서 방영하는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이걸 네, 보면서 저희 프로그램 전에 하잖아요. 예. 언젠가는 한번 꼭 가까이 가서 그 야생 동물들을 직접 보고 싶다라는 꿈. 그렇죠. 아직도 유효합니다. 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이루고 싶은 꿈을 먼저 이루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혁재 씨가 다녀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여행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야생입니다. 네. 세계 3대 폭포로 꼽히는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석양이 아름다운 잠베지강, 네. 그리고 동물의 왕국 촬영지로 잘 알려진 초베 국립공원까지 아프리카에 살아있는 자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은 다 있네요. 예, 먼저 그러니까요. 다녀오셨으니까 네. 아쉽긴 하지만 예, 꿈의 아프리카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모험을 꿈꾸는 제게 아프리카는 미지의 세계이자 동경의 땅이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장대한 폭포가 눈앞에 펼쳐지고 대자연 속 야생 동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 아프리카. 여러분도 저처럼 설레는 모험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프리카 잠베지강 유역의 특별한 풍경 속으로 떠나보시죠. 먼저 남부 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짐바브웨를 향해 갑니다. 벌써부터 거친 아프리카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초원 너머로 빅토리아 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네, 남미 이과수, 북미 나이아가라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꼽히고 있죠. 그렇죠. 네, 빅토리아 폭포 국립공원에 들어서자 짐바브웨 주민들이 환영의 춤과 노래로 저희 일행을 맞아줍니다. 네. 저런 환영 인사 받고 기분 좋지 않은 사람은 없겠어요. 네, 덕분에 짐바브웨의 첫인상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진짜 춤이 강렬하네요. 성향도 참 풍부하죠. 네. 빅토리아 폭포를 만나러 가는 길, 짧은 이동거리 중에도 다양한 야생 동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현지에서는 이 녀석들을 사막의 멧돼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주 흔한 동물입니다. 네. 여기서도 바보 원숭이를 만날 줄은 예. 모시오와퉁야, 현지에서는 빅토리아 폭포를 이렇게 부릅니다. 네. 모시 오야 투야 더 정겹게 들려요. 빅토리아 폭포를 한눈에 담기 위해 헬기에 오릅니다. 폭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지 않으면 폭포 전체를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언제 저렇게 헬기 투어를 해보겠어요? 그렇죠. 드넓은 아프리카를. 그렇죠. 야, 굽이쳐 흐르는 강의 끝자락, 희뿌연 물보라를 일으키며 쏟아져 내리는 빅토리아 폭포가 보입니다. 정말 와. 거대하군요. 위에서 봐도 이렇게 거대한데. 빅토리아 폭포의 현지어인 모시오야 퉁야는 천둥치는 물보라를 뜻한다고 합니다. 야, 왜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됐는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폭포 가까이로 다가가 봅니다. 폭포 근처에 있는 동상은 영국의 탐험가 리빙스턴입니다. 폭포를 처음 발견하고 빅토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군요. 천둥 같은 소리를 따라 더 안쪽으로 들어서자 빅토리아 폭포의 뽀얀 물살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정말 천둥 치듯이 쏟아지네요. 우유빛깔이에요. 네. 게다가 빅토리아 폭포의 최대 폭은 1700m, 가장 깊은 용소의 낙차는 무려 108m나 됩니다. 와, 수치만 봐도 뭐 어마어마한 폭포예요. 그런 폭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폭우 속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지개.
빅토리아 폭포 구경을 마치고 잠베지 강을 찾았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최대 강이죠. 이곳에서도 주민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네. 어딜 가나 이 춤과 노래는 빠지지가 않네요. 잠베지 강을 둘러보기 위해 서둘러 배에 올라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도양으로 흘러드는 잠베지 강은 잠비와 보츠와나,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6개 나라를 관통하는 거대한 강인데요. 잠베지라는 이름도 위대한 강이라는 뜻입니다. 네. 위대한 강.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네요. 강에 코끼리가 있어요? 잠베지 강의 아름다운 풍광에 취해 있는 사이 코끼리와의 감동적인 만남을 지나칠 뻔했습니다. 잠베지 강을 여행할 때는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아, 야생 동물들이 언제 어디서 인사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 하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인사하네요. 그렇게 눈이 컸구나. 잘 살펴보면 강변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네. 다양한 야생 동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재밌겠어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그러게요. 것 같이. 네, 숨은 그림 찾기에 푹 빠져 있는 사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해가 져 가니까 느낌이 또 달라지네요. 다채로웠던 하루의 끝자락, 짐바브웨 전통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참, 밥 먹을 때도 좀 신나는 연주가 빠지지 않는군요. 그만큼 흥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미리 분장도 해주고 환영의 뜻을 담은 천도 둘러주는데요. 분장까지 하고 나니 아프리카에 온 것이 더 실감이 났습니다. 네. 활활 타는 불꽃을 보니까 오늘 저녁 메뉴가 참 기대됩니다. 네,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프리카에서는 너무나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좀처럼 맛보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뭔가 바베큐 같은데요.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보마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악어, 영양, 타조, 버팔로 등을 이용한 야생고기 바비큐입니다. 정말 아프리카의 특색이 그대로 묻어나는 음식이군요. 이거는 타조 꼬치 요리 같죠? 오. 고기 종류는 무척 다양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식감이 조금 질긴 편입니다. 저렇게 즉석에서 조리를 해주는군요. 식당 안쪽에는 먹은 사람들에게 증명서까지 써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길래요? 네, 곰뱅이처럼 생긴 애벌레인데요. 네. 벌레요. 근데 맛이 괜찮나 봐요. 계속 찾는 거 네, 보니까. 네, 딱딱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현지 사람들에게는 특별 건강식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갈 쯤에 맞춰 한바탕 춤판이 벌어집니다. 네. 아니, 아까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왠지 막 들썩들썩. 어깨가 들썩들썩하죠. 우리나라 전통 음악가 춤에서 느껴지는 한과 흥이 아프리카의 음악가 춤에서도 느껴집니다. 맞아요. 우리 가락과 비슷한 느낌들 때문에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간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동물의 왕국 초베 국립공원을 찾아 보츠와나 국경을 넘습니다. 아, 구름이 참 예쁩니다. 정말 네. 동동 떠 있네요. 몽실몽실. 곧장 초베 국립공원을 둘러보는 배에 올라타 봅니다. 초베 국립공원은 보츠와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보츠와나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네. 한눈에 보기에도 야생 동물들이 참 편안해할 환경이에요.
초배강 한가운데에는 연꽃이 가득 피어있는 아름다운 섬도 있습니다. 이제 국립공원 곳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찾아볼까요? 저기 나뭇가지처럼 앉아있는 새가 있네요. 새끼하고는 너무 납작 엎드려 있어서 지나칠 뻔했습니다. 물이 지어 움직이는 임팔라 떼는 쉽게 눈에 띕니다. 임팔라는 보통 수컷 한 마리와 수마리 암컷이 한 무리를 이룬다고 합니다. 네. 아주 대가족이네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초배 국립공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군요. 네, 사람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흙 마사지를 하는데요. 병충해 예방과 피부 보호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는군요. 저 공부했을까요? 지혜롭죠. 어떻게 알았을까, 저거? 초배강 한가운데 웬 백사장이 있나 싶어 들여다보는데요. 하얀 새들이더군요. 아, 저게다. 정말 많네요. 네, 하늘로 고개를 들자 물고기를 먹고 사는 아프리카 피시 이글도 보였습니다. 네, 이 동물의 왕국에 참 잘 들어맞는 곳이네요. 강물빛이 좀 거뭇하거나 흙탕물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하마가 있었습니다. 아, 해집고 다니는군요, 밑에. 진비지강의 하마들과는 다르게 이곳의 하마들은 낯을 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 자주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하마가 아주 포악하다고 들었는데 새들하고는 사이가 좋은가 봐요. 공생관계인가 봐요. 네, 저렇게. TV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야생의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보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시 국경을 넘어 잠비아로 향해 봅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길에 근처에 보이는 목각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손재주 아주 유명하죠. 탁월하죠. 네. 네, 평범한 나무 토막도 이곳 사람들의 예술 감각과 손재주가 더해지면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야생 동물들도 이곳에서 모두 만납니다. 와, 이런 탈은 우리 하회탈처럼 표정이 살아있네요. 예술적인 면에 실용적인 면까지 갖춘 작품이 많아서 주머니가 아주 쉽게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많이 사셨나 봐요. 제가 잠비아를 찾은 이유는 빅토리아 폭포의 나머지 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빅토리아 폭포가 잠비아하고 짐바브웨에 걸쳐져 있다면서요? 네, 폭 1.7km 가운데 1.2km가 잠비아에 속해 있습니다. 예. 아, 다들 저렇게 우비 입은 모습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폭포가 펼쳐질지 그러게요. 짐작합니다. 네, 마치 온 세상을 집어삼킬 기세로 쏟아지는 폭포를 보는 순간 경외심을 넘어 공포심까지 들었습니다. 짐바브웨에서 봤던 모습과는 또 다른데요? 폭포 물살이 얼마나 센지 좀 떨어져 있었는데도 물폭탄을 피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카메라에 물방울 네. 넣죠. 폭우 속을 녹이는 기분? 산책로를 따라가면 폭포가 시작되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차 해서 이제 물살에 휩쓸리기라도 하면 진짜 안 생각하기도 싫죠. 네. 빅토리아 폭포와의 만남은 아주 짧았지만 아프리카 자연이 얼마나 힘이 세고 동시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아프리카를 가고 싶다는 꿈을 먼저 실현시키고 돌아오신 자, 네. 이혁대 씨, 정말 부럽습니다. 네. 시간이 뭐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가기는 가겠죠. 장기간에 걸쳐 저를 계획을 짜봐야겠어요. 맞아요. 모두가 다 꿈꾸고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요즘 날씨가 덥고 습해서 좀 답답한 감이 있었는데 그 시원한 빅토리아 폭포 그렇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를 보고 나니까 네. 제가 맞은 것처럼 속이 뻥 뚫립니다. 그 폭포 잠비아와 짐바브웨 양쪽에 걸쳐져 있는데 네. 어느 쪽에서 보셨을 때가 더 장관이던가요? 보통은 짐바브웨에서 감상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요. 네. 네. 저는 수량이 많은 시기에 여행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잠비아 쪽에서 본 빅토리아 폭포가 더 웅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 빅토리아 폭포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또 있다면서요? 네. 사실 저도 일정에 쫓겨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름달 밤이면 빅토리아 폭포에 달빛으로 무지개가 걸린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폭포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은 일정 조절을 잘 하셔서 꼭 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 여행하면 코끼리를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죠. 야생 코끼리 만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럼요. 그런데 이 초베 국립공원은 예외라고 한다면서요? 네, 초베국립공원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코끼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엔 코끼리들의 연약한 그 상아가 한 몫을 했는데요. 초베국립공원 코끼리들은 몸집은 크지만 네. 상아가 무르고 어금니가 크지 않은 탓에 1970년에서 80년대에 코끼리를 대량 살상했던 밀렵꾼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참 상아가 약했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보기 힘든, 좀처럼 보기 힘든 야생동물들도 많이 보셨고 또 야생동물 고기도 직접 드셨어요. 입맛에 맞던가요? 네, 다만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라 선입견 때문에 꺼려지는 것이지 특별히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싶은 것들은 없더군요. 네.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 것과 같습니다. 네. 대신 대부분의 육류가 조금 질기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야생에서 뛰어놀던 동물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육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뭐 동물 보는 것보다 그 유리가 더 궁금해요. 꼭 한번 저는 먹어보렵니다. 보는 게 더 좋아요. 네. 자, 아프리카 야생 체험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 되니까요. 많이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